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많이 찾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녹화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시장이 특히 안 좋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자, 바로 차트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쌍바닥이라 그래서 좋아했었었죠, 이달에. 그런데 악재가 다시 겹쳤어요. 자, 10월 12일 날 저점을 찍었고, 10월 12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시장이 좀 굴곡이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주가로 넘어와서 볼 텐데, 자,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래도 늘어나면서 월요일날, 특히 월요일날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화요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로 좀 가격대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흐름, 시장의 추세보다는 분명히 삼성전자 추세가 더 나아요. 보니까 흐름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근데 이번 주에 악재가 많이 겹쳐요. 이게 이제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본질적으로 건들지는 않지만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악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다 보면은 지금처럼 심리가 붕괴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침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침울함이 오늘 코스피 시장 그대로 나타난 거죠. 제 생각에는, 자, 여기서 심리가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심리가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시장이, 그러니까 1900선 초반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이번에는 이탈할 건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더 하락을 한 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붕괴가 된다면은 보유한 종목들에서 전체적인 계좌 손실이 10% 이상 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심리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매물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더 하락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악재들보다도 심리적 요인이 더 강하다, 기술적 요인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팬데믹 확산 조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뉴, 이게 전파력도 강하고, 그리고 국내 확진자 수의 확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우려를 안 하던 부분은 아니에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위드 코로나에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동안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확 기세가 꺾여버린 거죠. 이건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지. 사실
펀더멘탈적이거나 아니면 당장 최근 들어서 국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부분들 있죠. 제가 10월 22일 날 방송했던 오락 관련주들부터 해서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이슈를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올랐던 요인, 펀더멘탈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재료 부분, 미중 분쟁으로 인한 부분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이거를 뺏어가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테이퍼링 나왔던 거, 테이퍼링은 계속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악재나 그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국제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국제 무역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기업 산업 스파이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당연히 할 걸 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국제 무역의 질서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가지 분쟁으로, 물론 이제 중국하고에는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까지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번 주 있었던 시장을 약세를 만들었던, 월요일 이후에 약세를 만들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만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겹쳐서 그렇지. 어찌 되었거나 심리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뭔가 돌발적으로 어떤 심리를 더 자극시키는 얘기들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저 바닥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일시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을 버릴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자들이요. 만약에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 어떤 감지가 없었다면 외국인들이 이달에 11월 달에 그렇게 순매수를 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높아졌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이런 타이밍에서 오늘 이러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는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을 순매수하는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전망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거기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 역시도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거예요. 계산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연말장 12월장을 헤쳐나가느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얻을 욕심을 갖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으로
우리가 이후에 얼마만큼 수익을 좋게, 많게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오늘 여러분들 주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버틴다. 만약에 시장이 추세를 이탈해서 버틴다. 버티기 전략. 여러분들 이제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버티기 전략 이런 것들, 존버니 뭐 그래서 버티기 전략 얘기들 하시는데, 살아남기 전략.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 같을 수도 있는데 버티기 전략, 살아남기 전략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 전략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버티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살아남기 전략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버티기 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언제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남기 전략은 뭐가 다르죠? 살아남기 전략은 말 그대로 계좌가 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살아남기 전략입니다. 버티는 살아남기가 아니에요. 잘못 버티면 다 죽어요. 그냥 물려요.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장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 12월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갈 건지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전략은 아니에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지금 뭐 존버에 대한 존버 전략은 그냥 버티기 전략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안 통합니다. 자,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살아있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투자 자산들, 부동산, 가상화폐,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달러화부터 해서 화폐들, 각종 뭐 투자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산들,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니까는 그냥 두면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버티면은 되네? 버티면은 무조건 승리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버블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버블. 유동성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버블은 또 다른 버블을 끌어들여서 투자자들을 착각시킵니다. 혼돈, 그게 버티면은 계속 오를 거고 본인의 실력이다 라고.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온 거고, 테이퍼링 얘기, 금리 인상, 더 이상 유동성이 팽창되지 않고 있는 유동성에서 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순환매에서도 오르는 종목들 가고 내려가는 종목들 내려가고, 이게 좀 더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시장은 옥석을 가릴 거고 아닌 종목들, 버블만 껴있고 알맹이가 아닌 종목들 버텨요? 반토막, 또 버텨요? 거기서 또 반토막, 버텨요? 또 반토막. 예전에 한참 버블 심할 때 조선주들이며 중공업주들 PBR이 8배까지 올라가고 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만 놓고 볼까요? 지금 뭐 일단 시장에서 남아있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OCI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 남아있는 종목이고, 자, OCI의 월봉을 한번 보실 텐데요.
OCI 월봉을 보시면은 2011년도에 65만 7천 원의 시세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0만 원권에 사서 45만 원권에 사서 물렸던 사람들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버텼어요. 그랬더니 50%의 수익률이 났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존버하면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동성이 팽창했을 때의 얘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65만 원에 사서 존버했던 사람들은 거의 계좌가 깡통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부터 해서 주식 지금 일부 종목들, 버블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이 얼만큼 묻어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살아남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12월 달부터 이제 해당할 얘기예요. 만약에 포트폴리오 종목이 PR이 너무 높아요. 이거 뭐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알맹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실제로 수익 성장세,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 있어요. 팔아야죠. 그런 종목들은 존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1번 볼게요. 위메이드는 이거는 분명한 버블이에요. 버블이 분명히 묻어 있어요. 이 종목을 만약에 그냥 뭐 스윙, 단타, 뭐 짧은 매매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1년 존버할 생각으로 위메이드를 가지고 간다? 전 반대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성장세들을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로 좀 더 기울고 유동성 장세의 특성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추세 하락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22만 5천 원에 샀다고 봐요. 23만 원, 22만, 24만 원. 지금 그럼 벌써 손실이 꽤 났죠. 10% 이상 손실이 난 상태죠. 여기서 아예 존버하면 올라가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묻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선. 삼성전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점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악재들 더불어서 흐름이 빠졌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든지 존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존버라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빠지는 틈을 타서 비중을 늘린다. 이런 게 살아남기 전략이죠. 결과적으로 단가를 낮추고 좋은 종목, 알맹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시점에서 단가를 낮춰서 모아간다. 그런 게 바로 살아남기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많이 오르고 테마성이 강하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안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변화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잘 뜯어보시고 그 경향에 맞게 살아남기 전략으로 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티기 전략은 결과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버티기 종목 그간 오르던 종목들이 계속 올랐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다 매수할 기회가 오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잠시뿐, 금방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20%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존버하면 오를 거야
이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다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객관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재무구조를 좀 어느 정도 보셔야죠. 이 회사 어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이익이 얼마고 적자는 안 나고 있는지, 그럼 적자가 나고 있으면 수년간 얼마만큼의 적자를 그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에 준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살아남기 전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 판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살아남기 전략이 되지 않을 종목들은, 버블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시기다. 그래서 12월 주식시장은 버티기가 아니다. 물린 종목 버텨봤자 제가 볼 때는 기회만 더 잃을 뿐이에요. 버블이 많이 낀 물린 종목들은 뭐 반등의 기회? 반등하면 나와야지. 그 반등이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반등이 있었는데 그 반등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옵니다. 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다 못 팔죠. 그래서 제 생각엔 과감하게 잘라버릴 것도 잘라버리시고, 펀더멘탈적으로 알맹이가 괜찮고, 외국인 수급이 이번 달 1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어떤 변화는 분명히 11월 달에 감지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기 전략으로 12월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버티기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좋은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댓글 많이들 안 주시는데 꽤 많이 댓글을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또 방송 준비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좀 눌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싫어요가 4명 있던데요. 이게 싫어요를 왜 4분이 누르셨을까요? 아주 기분이 별로입니다. 근데 그래도 좋아요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